이번 방송을 통해서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조심해야 할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이 세상을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 TV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요, 착하게만 대하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의 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가까이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만큼 쓰라린 경험은 없을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인연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처음부터 나쁜 인연을 미리 잘라내고 이 세상을 사는 것 또한 어쩌면 대단히 중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스갯소리로요, 나를 배신한 사람하고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은요, 밖에다 버린 쓰레기 봉투를 다시 집으로 들고 오는 그런 것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들 특징 중 하나가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에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어떤 유혹을 당했을 때 자연스럽게 남을 배신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양면의 얼굴을 갖고 있으며 마음속에 항상 칼을 숨기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 방송은요, 면칠도라하여 얼굴이 가지고 있는 7가지 칼을 통해서 사람을 배신하고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의 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착하게만 대하면 안 될 사람들입니다. 착하게만 대하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의 7가지 유형은요, 첫째, 방골이라 해서요, 머리 뒤쪽에 뼈가 거꾸로 튀어나온 사람입니다. 둘째는요, 취순박이라 해서 지나치게 얇은 입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안신교사라 해서 간사한 눈빛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점취후시라 그래서 뾰족한 입과 원숭이의 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항장앵치라 그래서 목이 길고 새의 부리처럼 뾰족한 입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사백안이라 해서요, 눈동자의 흰자위가 좌우상하로 사방으로 보이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끝으로 일곱째, 하치수이라 해서요, 아랫 입술이 새의 부리처럼 튀어나온 사람입니다. 그럼 착하게만 대하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의 관상, 첫 번째, 방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방골은요, 머리 뒤쪽에 뼈가 튀어나오고 뒤에서 보면요, 턱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중국의 고서 삼국지연의에 보면요, 제갈량은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마대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위연은 머리에 방골이 있으니까 내가 죽은 뒤에 반드시 죽여라, 이런 말을 남기고 제갈량은 숨을 거뒀습니다. 그 후 결국 위연은요, 역모를 깨하다 마대의 칼에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어쩌면 제갈량도 훌륭한 관상학자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방골은요, 뒤통수뼈가 거꾸로 툭 튀어나온 뼈를 말합니다. 또한 턱뼈가 귀 뒤쪽으로 튀어나와서 뒤에서 보이는 사람도 방골이라 하여 배신자의 관상이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관상학에서는요, 이런 사람은 매우 이기적인 성격으로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 했습니다. 둘째는요, 취순박이라 해서
지나치게 얇은 입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윗입술은요, 하늘에 비유하고 아랫입술은 땅에 비유합니다. 관상학적으로요, 지나치게 얇은 입술은 냉정하고 경계심이 강하고 물욕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보통 지나치게 입술이 얇은 사람은요, 인간성이 희박하고 의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고 여기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보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얇은 입술을 가진 사람은요, 뒤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헛소문을 퍼뜨려 이간질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특히 위 입술이 얇은 사람은요, 냉정해서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구설수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셋째는요, 안신교사를 해서 간사한 눈빛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고 눈빛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반영한다 그랬습니다. 특히 이야기할 때 눈동자의 흔들림이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보고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간사한 사람은요, 눈동자를 자주 돌리면서 사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바라볼 때는요, 눈동자를 편안히 하고 상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눈을 가늘게 뜨고 상대를 바라보거나 옆으로 훔쳐보는 사람은요, 매우 편협하고 간사한 사람으로 봅니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충고를 절대로 듣지 않으며 조금의 피해를 입는 것도 도저히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의 신비를 건드리면 모든 것을 걸고 보복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절대로 착하게만 대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넷째, 점치후시라고 해서요, 뾰족한 입과 원숭이 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뾰족한 입에 원숭이 턱을 가진 사람은요, 전형적인 배신자의 관상 특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우월감이 강하고 거짓말에 매우 능합니다. 갖가지 말들을 지어내서요, 다른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자비하게 상대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즉,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성이 결여된 파렴치하고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항장앵치입니다. 목이 길고 새의 부리처럼 뾰족한 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인격이 매우 편협하고 신경이 매우 예민한 사람입니다. 또한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매사에 득실을 따지기 때문에 매우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부도덕한 행동을 하거나 심지어 범법 행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모렴치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사백안입니다. 눈동자의 흰자위가 상, 하, 좌우, 사방으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누린 캐릭터 펭수의 눈이 바로 이 사백안입니다. 관상학에서 이런 사백안의 눈동자를 가진 사람은요, 포악무도하며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백안을 눈에 가진 사람도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하취순이라 그래서요,
아랫 입술이 새의 부리처럼 튀어나온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 입술은 하늘이고 아랫 입술은 땅이라 합니다. 아랫 입술이 튀어나온 입술은요, 땅이 하늘을 범하는 형상이라 해서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배신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아랫 입술이 뒤집힌 듯 밖으로 튀어나온 사람은요, 자신에게 더 이상 이득이 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사람을 배신하는 아주 매몰찬 사람입니다. 중국 속담이에요. 글자를 몰라도 밥 먹고 살 수 있지만 사람을 모르면요, 밥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글자를 몰라도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글자도 몰랐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볼 줄 모른다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등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으로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 방송을 통해서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조심해야 할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이 세상을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